TV360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스포츠 MC입니다. 이제 토트넘 뉴스룸의 뜨거운 주제인 이 팀 코칭 스태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 데이비스 감독의 퇴임 이후 다음 시즌 토트넘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는 코칭팀 개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석 코치였던 크리스 데이비스 현 감독의 퇴임으로 인해,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데이비스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함께 토트넘에 합류했다. 이전에는 현 셀틱 감독인 브랜든 로저스와 스완지 리버풀 휘하에서 4번째 팀을 코치했습니다. 데이비스 코치는 셀틱 레스터에서 근무한 뒤 토트넘으로 이적했고, 로저스 코치는 셀틱으로 복귀했다. 그는 처음에는 로저스 코치 코칭 스태프의 핵심 멤버로 간주되었습니다. 매니저로 언급되는 그는 수시로 매니저상을 받기도 한다. 지난 시즌 중반에도 그 남자는 웨일스 출신이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스완지 감독 직책과 연결됐다. 팀은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9위를 차지했지만 당시 데이비스 감독은 머물기로 결정했고, 스완지는 대신 노츠 카운티 감독 루크 윌리엄즈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코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제가 버밍엄 시티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을 떠나 백승호에서 팀으로 이적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데이비스 코치가 지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버밍엄은 지난 시즌 리그 3에 해당하는 리그 1위로 강등됐고, 챔피언십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백성호는 다른 구단과 연결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데이비스 코치는 버밍엄의 재건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특히 감독직을 맡은 코치가 떠나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하거나 내부 승진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외부에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5일과 26일에 발표됐고, 토트넘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웰스 코치가 수석 코치로 승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코칭 스태프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드웰 코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즉, 매드웰 코치의 할아버지도 남자였습니다. 토트넘이자 1950년대와 1960년대 토트넘에서 뛰었던 토트넘 레전드 클리프 존스는 매더스 감독의 할아버지이다. 클리프 존스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뛴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클리프 존스는 토트넘에서 뛰면서 159골을 넣었다. 그는 총 득점 구단 순위에서 6번째 선수이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즌의 총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는 토트넘 종합 득점 순위 5위에 올랐고, 그를 앞선 선수는 클리프 존스에 이어 3골을 더 넣었다. 그 선수의 손자인 매들스 감독은 1988년생이다. 할아버지를 따라 토트넘에서 뛰었다.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빨리 끝났고, 2019년 3월 토트넘 아카데미 유소년 팀에서 코치 생활도 시작했다. 토트넘 U18 618팀 시절을 코치했던 전 토트넘 선수 스코 파커가 1군 코치로 데뷔해 1군 코치로 데뷔했다. 파커 코치, 4단위 대출로 플럼으로 훈련했습니다. 본머스의 9번째 벨기에 팀은 클리프 브리어 ES입니다. 지난 4월 토트넘으로 복귀했습니다.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결별하고 연기 체제를 종료한 것은 그때였다. 그는 토트넘 출신 선수이기도 하다. 메이슨이 대행 코치로 부임하자 당시 파커 코치와 함께 사임했던 웰스 코치가 토트넘 1군에 소집됐다. 웰스 코치가 토트넘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토트넘 레전드 클리프 존스였다. 말했다. 그의 조카가 토트넘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군 코치를 맡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SNS에 의와 같은 글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독 승진이 발표되자 다시 한번 매우 자랑스럽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웰스 코치는 메이슨 감독의 임시 시스템이 완성된 후 매우 자랑스럽다는 글을 SNS에 남겼다고 전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미팅을 가졌고, 이번 미팅을 통해 토트넘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받아 저와 에디나 감독이 수비를 맡게 됐다. 그가 수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시즌 중반 이후 이적했지만 토트넘이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거두자 오독이 출전하게 됐다. 판다 팬 시스템의 창립에 기여한 인물로 꼽히는 로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공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나이는 35세다. 36세를 앞두고 있다. 토트넘에서 1군 코치로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보다 나이가 많은 9번째 레전드가 감독직을 맡았다. 동시에 추가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닉 몽고메리 감독과 세리오 라이문도 감독이 토트넘에 합류했다. 둘도 커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스코틀랜드 디비전 9고등학교 1에서 감독과 코치로 함께 일했습니다. 네. 몽고메리 코치는 지난 시즌까지 스코틀랜드 디비전 1에서 감독으로 일하다가 펠렉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토트넘 현 스태프 중에는 호주 출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호주 국가대표 출신이다. 그리고 최근 축구 회장직을 맡은 스코트 몽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 몽고메리 감독은 스코틀랜드인이고 라이몬도 감독은 포르투갈인이지만 둘 다 호주와 강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몽고메리 감독은 영국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호주 내셔널리그로 이적해 그곳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호주에서 코치로 경력을 시작했고 선수 시절 센트럴 코스트에서 코치를 한 뒤 코치가 됐다.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에서 라이문도 감독을 처음 만나 일을 시작하게 됐다.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스코틀랜드 감독과 포르투갈 감독이 호주 감독 코치가 됐다. 그들이 이 직책을 맡았을 때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두 사람은 영국 벨파스트의 한 훈련소에서 만났다고 한다. 코치 훈련 과정을 밟고 센트럴 코스트의 파트너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팀을 함께 움직여왔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코치와 몽고메리는 직접적으로 함께 작업한 적은 없지만 호주 무대 등 우연한 기회를 통해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난 시즌 몽고메리 감독에게 감사를 표했다. 몽고메리 감독은 2022-2023 시즌 센트럴 코스트 호주리그 소속으로 팀을 승리로 이끈 뒤 스코틀랜드 하이버니 감독으로 선임됐다. 그는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고 스코틀랜드를 거쳐 메이저 대회에 진출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행동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테코글루 감독이 일본에서 뛰고 있지만 둘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몽고메리 감독의 발언을 듣고 어린 선수들을 키워 성과를 거뒀다며 몽고메리 감독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토트넘에서는 몽고메리 감독이 잠재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두 코치의 합류로 토트넘의 1군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밀레 에디나, 닉 몽고메리, 세리 라이몬도 코치, 롭 버치 골키퍼 코치가 제재로 개편됐다.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생각해보면 코치 수도 꽉 찼다. 현재 코칭 스태프가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 모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자산을 생각하면 지안과 비오 콘테 감독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한때 코치를 맡은 전문가로서 5,000가지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실제로 그는 토트넘 감독이 이끄는 2020-2023 시즌 데드볼 상황에서 16골을 터뜨렸다. 비오 감독이 떠난 뒤 메이슨은 지난 시즌 코치 등이 세트피스 상황을 맡았을 때 11골에 그쳤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비오 코치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코파 아메리카 미국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 그는 아직도 잘 놀고 있어요. 미국이 볼리비아를 꺾은 뒤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크리스티안 풀리시치가 특별함을 드러냈다. 경기 후 인터뷰에 응해주신 바이오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데이비스 감독을 수석 코치로 선임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선임됐다.
나는 또한 몇몇 전직 코치들을 살펴보았다. 소위 위대한 코치 밑에서 훈련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단숨에 주목받고 있는 코치로는 선수 시절부터 세계적인 스타였지만 지단의 진해 감독이 있다.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부임하기 전 카리오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 코치를 맡았던 진.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미켈 아르테타로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몇 년 동안만 코치하다가 곧바로 코치직을 맡게 됐다. 아스날에는 감독도 있다. 글쎄요, 그는 이전에 코치 경험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실패했습니다. 또한 현재 성공적인 감독 경력을 누리고 있는 첼시의 신임 감독인 엔조 마레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과르디올라처럼 막강한 감독이다. 물론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토트넘의 빅리그 첫 감독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코치만 만든 것은 아니다. 그는 메이저 대회 감독이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 옆에 있다. 호주의 레전드 해리 퀘를 비롯해 데이비스 버밍엄에서 일하면서 코치가 된 사람이 꽤 있다. 코글로는 셀틱의 감독 겸 코치로 활동했으며 올해 초 요코하마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합류했습니다. 요코하마는 QR 감독이 되기 전부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감독을 기용했다. 하이칸 상하이 전 요코하마 감독 케빈 머스켓 역시 포스트코글로 위스테프이며 멜버른 빅토리와 호주 대표팀에서 포스트코글로 코치의 스타일을 밀접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FC 도쿄의 피터 클라모스 감독이 있고 최근에는 중국 여자대표팀도 있다. 안테 밀리치 국가대표팀 감독도 포스테코글로의 스텝이다. 감독 밑에서 코치를 맡았고 현재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매니저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잉글랜드와 유럽에서 오해를 받은 경력을 이어간다면 그는 데이비스 감독처럼 유럽에서 뛸 것이다. 포스테코글로의 역동적인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토트넘의 현 스태프 중에는 라이언 메이슨 코치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호주 밀레 대표팀의 감독 대행이자 코치직을 맡았던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다시 감독직에 복귀한 마레스카 감독도 언젠가는 코치직을 맡게 된다. 뭉고메리 감독은 코치와 함께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스타일을 유심히 지켜봤을지 모르지만 손흥민 감독은 현재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포스테코글로에서 코치로 일한 뒤 리더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리더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손흥민 미는 선수가 됐다. 또 선수들 중에는 남독일 페이로를 통과해 차기 코치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선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는 360TV 채널입니다. 팔로우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